지금부터 2023년 11월 열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문일에 표창수여 제3회 금천 패션영화제 영상 시청 및 부서별 주요 업무 구두 보고에 이어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의 당부 말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전면에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하반기 현장행정 우수부서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일동 차렷. 구청장님과 상호 간의 인사. 표창장 최우수 어르신 장애인과 위 부서는 현장 중심의 현장을 적극적으로 펼쳐 당당한 금천시대 구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2023년 하반기 현장행정 우수부서에 선정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금천구청장 유성훈. 표창장 우수 지역경제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우수 공원녹지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우수 독산 일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장려 주거정비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장려 문화체육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장려 청소행정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장려 교통행정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장려 건설행정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장려 도로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장려 치수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일동 차렷. 구청장님과 상호 간의 인사. 대상자분들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금천혁신 어워드 우수 사례 선정 부서에 대한 상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일동 차렷. 구청장님과 상호 간의 인사. 바로 상장 최우수 복지정책과
위 부서는 혁신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2023년 금천 혁신 어워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2023년 11월 27일 금천구청장 유성훈. 부상은 포상금 200만 원입니다. 상장 우수 주민안전과. 위 부서는 혁신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2023년 금천 혁신 어워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2023년 11월 27일 금천구청장 유성훈. 부상은 포상금 100만 원입니다. 상장 우수 도로가. 내용은 같습니다. 일동 철혁. 구청장님과 상호 간의 인사. 대상자분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11월 직무유공 공무원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일동 철혁. 구청장님과 상호 간의 인사. 표창장 도시계획과 주무관 유시열.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금천구청장 유성훈. 부상은 20만 원 상당의 서울사랑 모바일 상품권입니다. 표창장 문화체육과 주무관 김소영.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건강증진과 주무관 김염영.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독산 제2동 주무관 허수년. 내용은 같습니다. 일동 철혁. 구청장님과 상호 간의 인사. 대상자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표창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하반기 신속 집행 추진 현황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11월 23일 기준 전 부서 신속 집행률은 80.5%이며 부서별 신속 집행률 세부 현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3일부터 6일까지 총 4일간 개최되었던 제3회 금천 패션 영화제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한 번도 안 해봤던 경험이어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제 일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되게 저한테도 되게 의미가 있었어요. 패턴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 자체를 생소하게 느꼈고 처음이었는데 이 직업에 대해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거를 배우고 좋은 기회 너무 감사드리고요. 누군가를 담을 수 있다는 거에 이런 기쁨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화이팅! 영화제 화이팅! 의류 공장에서 열리고 깜깜했던 공장에 불이 켜지고 영화가 돌아가고 이것 자체가 굉장히 영화의 꿈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제 시작을 앞두고 되게 설레는 마음입니다. 작년에는 이런저런 사고의 이슈로 저희 베스트 드레서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어서 굉장히 아쉬워했는데 올해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어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 기쁘고 또 재밌습니다. 패션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패션 영화제에서 상영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다음에는 또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런 데 오고 싶어요. 금천에서 계속 작업했지만 이렇게 그 니트 공장이 이렇게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와보니까 너무 재밌고 이렇게 뭔가 엄청 두근두근하고요. 이렇게 사람들 많은 곳에 오랜만에 왔네요. 네, 인사 제3회 금천 패션 영화제 우리가 다 함께 축하하고 함께하고 또 내일 모레까지 있을 영화제를 재미있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어려움 속에서도 금천 패션 영화제는 벌써 3회째를 맞고 이제 걸음마를 떼고 달려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한복과 예복 옛날 복장을 가지고 패션 영화제에 다시 오게 되어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네요. 여기 마리오니트 공장도 옛날부터 사용하다가 이제 새롭게 탄생하게 된 공간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 작품이 여기에 잘 맞지 않나. 자음과 모음을 해갖고 이거를 패턴화시켜서 구로공단의 역사를 영화와 연결한 금천 패션 영화제는 미래로 나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희망합니다.
제가 그림의 영화가 너무 인상 깊어서 재밌었습니다. 영화들이 다 재미있었고 그림 그리는 게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감동적이었고 나중에 또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서 거기 대신 밀도가 높은 대신 스토리 크기가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천 패션영화제에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프로그램북에도 글 너무 예쁘게 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버거송 챌린지 재밌다고 많이 소문내주세요. 패션 영화제니까 제일 좋은 상이겠죠? 네. 너무 감사하고 금천 패션 영화제 지금 3회인데 앞으로 쭉쭉 더 많이 해서 다음에도 또 초청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현역 군인이다 보니까 이제 다른 작품을 아예 관람을 못한 상태에서 급하게 어젯밤에 연락을 받고 어젯밤만 해도 육군 그 생활관 안에 있었는데 생시인지 꿈인지 모르는 이런 기회가 생겨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역사를 다루고 있으니까 그냥 약간 좀 컨셉이 좋아서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다음은 총 8건의 부서별 주요 업무 구두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이 금천 미래교육지구 사업 체험 활동 및 발표회 개최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3을 위한 학년 전환기 문화예술 체험인 뮤지컬 공연 개최 사업입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관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년 전환기에 건전한 여가 선영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교와의 사전 협의 결과 선호도가 높은 문화예술 체험 활동인 뮤지컬 공연 관람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일정은 2023년 11월 30일부터 12월 8일 기간 중 4일간 4회에 걸쳐 12층 대강당에서 진행합니다. 전체 중학교인 10개 교에서 1298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이 그 시기에 고민하고 방황하며 꿈을 향해 도전하는 성장기를 그린 청소년 뮤지컬입니다. 다음은 다문화와 함께하는 우리소리 발표회 개최입니다. 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진행 중인 금천구 특화 사업인 4대 체험학교 사업으로 다문화 가정 내 초, 중, 고등학생 30명으로 청소년 국악단을 구성하여 그동안 익히고 배운 국악, 성악, 기악 등을 실기교육에 대한 발표회입니다. 12월 16일 15시에서 17시까지 금천 뮤지컬센터에서 진행되며 학부모님 등 1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중1 협력종합예술활동 몸의학교 통합 발표회입니다.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와 교과목을 연계한 뮤지컬 제작 내용에 대한 통합 발표회 개최 행사로 12월 18일 13시부터 16시까지 12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5개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교사 포함 2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협업 협조 사항입니다. 소통 담당관에서는 보도자료 및 언론 홍보 협조를 요청드리며 행정지원과에서는 행사 장소 대관 및 엘리베이터 사용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안전하고 질서 있는 행사 운영을 위해 주요 지점 안전요원 배치로 질서 있는 행사장 유지와 비상 및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비상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행사를 안전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예산과에서 2024년 서울시 공모사업 발췌 검토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입니다. 공모사업은 매년 1분기에 50% 이상 공고가 집중됩니다. 이에 2024년 서울시 예산안 중 공모사업을 사전에 발굴하여 충분한 준비를 통해 외부 재원 확보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구민에게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2024년 서울시 예산 사업설명서에서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공모사업을 발췌하였습니다. 발췌한 사업 목록에 대하여 11월 30일까지 사업부서에서 검토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12월 8일까지 검토 결과를 분석 보고하고자 합니다. 협업 협치사항입니다. 공모사업 관련 부서에서는 발췌한 공모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응모 가능 여부를 알려주시고 서울시 사업부서 담당자와의 소통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적기에 응모하는 등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 대상 사업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서 응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주기적으로 홍보 및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복지정책과장이 2024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서울시가 협약하여 진행하는 민관 협력 사업으로 매년 2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15일부터 2024년 2월 14일까지 3개월간 집중 모집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민간 재원을 확보하여 연중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지원합니다. 모집 목표액은 14억 4,376만 6천 원으로 방역 물품을 제외한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에서 5%를 인상한 금액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 참여형 이벤트를 통한 모금 분위기 조성입니다. 현재 거주 지역의 문제 해결을 돕는다는 메시지를 담은 본 사업의 부재인 우리 동네 나눔 캠페인 모금 행사를 12월 전 개최하여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홍보하고 모금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모금 활동입니다. 지빌리 입주업체 지급산업센터 운영위원회 동복지협치위원 등 거점 인사를 2024년 우리 동네 나눔 캠페인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주민의 자발적 기부 문화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수의 기부자 예우를 통한 기부 지속성 강화입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시작인 지난 11월 15일 우수 기부자 4분을 모시고 금천 나눔회 전당 헌액식을 개최하여 예우하였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종료 후에는 기부해 주신 모든 기부자에게 감사 서원문을 발송하고 우수 기부자에게는 감사패와 표창패, 감사자 등을 전달하여 예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모금에 대한 관한 내용입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기간 동안 저희 부서와 각동 주민센터에서는 접수 창구를 개설하여 성금과 성품을 모금합니다.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우리구 전용 계좌에 기부자가 직접 입금하고 성품은 대상자에게 배분 후 배분 증빙서류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배분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등 중위소득 120% 이내인 개인과 사회복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설, 기관, 단체 등으로 후원 대상자 선정 기준표에 의거 작성된 동별 대상자 명부에 따라 배분합니다. 쟁점 및 협조 대응 방안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기부 업체 및 기부 금액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는 기업체, 단체, 유관기관 등의 사업 홍보 강화 및 기부와 나눔 참여 분위기 조성에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각동 주민센터 동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거정비과장이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 중인 시흥일동 871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주민 설명회 개최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신속통합기획이란 그 서울시와 구청이 민간의 정비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복잡한 재개발 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공공지원 계획으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 서울시 주거정비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구청 등이 하나의 팀이 되어 민간 재개발 정비 계획을 수립,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신속통합기획 절차에 따라 서울시 담당 부서인 신속통합기획과 주관으로 다음 주 12월 5일 16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우리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용역을 통하여 도출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석 대상은 토지 등 소유자 880명이며 이 중 참석 인원은 약 한 400명 정도 예상됩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면 2022년 12월 2차 후보지에 선정된 이후 우리 구에서는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서울시에서는 건축 부분에 대한 용역을 각각 착수하여 통합실무회의 8회, 전문가 자문회의 3회 등을 실시하여 신속통합기획안, 즉 정비계획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주민설명회 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2024년 3월까지 추정 분담금을 산정, 소유자에게 통보한 후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 약 2,100세대 정도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정비 계획을 확정하여 2024년 12월까지 정식 고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사업 및 주민 설명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홍보 및 안전관리 등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거정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에서 3월까지 4개월 동안 수송, 난방, 사업장, 노출 저감의 4개 분야에서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사전 예방적 대책을 가동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관리 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지난 4차 계절관리제 추진 기간에는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등의 집중관리와 더불어 미세먼지 관리구역의 도로변에 미세먼지 흡착 필터를 42개 설치하였습니다. 5차 중점 추진 사항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을 주 2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하여 관내도로 운행 차량의 배출가스를 녹화 후 분석하여 과다 배출 차량에 대하여 개선 공고를 하고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에 주정차된 차량을 점검하여 공회전 2분 초과 시 중지 경보를 하고 그 후에도 공회전 지속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49개소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66개소에 대하여 특별 합동 점검으로 집중 관리하고 지하 역사 등 다중 이용 시설 23개소에 대해서는 실내 공기 오염도 조사 등 특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독산 일동의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 관리를 위해 도로변 흡착 필터 42개를 교체하고 도로 청소를 강화하겠습니다. 협업 협치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주요 도로 및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의 도로 청소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소통 담당관과 동주민센터에서는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한 대주민 홍보와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이 금천구청역길 간판 개선 사업 완료 및 사후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금천구청역길 약 350m 이내에 소재한 31개 건물 100개 업소입니다. 도로 끝부분에 있는 1개 건물은 무허가 건물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낡고 지나치게 큰 간판 등을 철거한 후 친환경 LED 간판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거리 보행을 방해했던 커다란 지주 간판을 철거하고 크기를 줄이고 건물 이름과 입주 상가명을 모두 넣어 교체된 모습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은 글씨체를 줄이고 지나가는 행인들의 눈에 잘 띄는 형태로 바뀐 돌출 간판과 벽면 간판 모습입니다. 12월 중으로 정비 중인 공사를 완료한 후 사업비 정산 및 사업 결과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정비되었지만 향후 사업주나 업소 변경으로 인해 다시 불법 광고물이 재발 우려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쾌적한 거리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에서 빈대 대응 및 3040 건강 프로젝트 시범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빈대 대응 시스템 구축 및 선제 점검입니다. 최근 유럽에서 빈대가 증가되고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급증 및 외국인 유입으로 국내에도 빈대 출현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만연했던 빈대는 1945년 이후에 계속 감소하다 1960년, 70년대 환경 개선과 살충제, 특히 DDT 사용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그 이후 간헐적으로 발생되다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총 20건밖에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에서 빈대 발생 건수가 61건이 되었다는 것은 공중보건의 문제가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도 빈대 대응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취약지역 특별 점검 등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시와 함께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아직까지 빈대 발생이 없으며 보건정책과 감염병 관리팀에서 상담 창구를 일원하고 있으니 민원 문의 시 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열린 회의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전 부서에 배포해드린 질병관리청의 빈대 정보집 최신판 자료에 의해서 빈대 정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지 않는 곤충입니다. 다만 가려움증을 유발하여 2차적 피부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벼운 증상은 1, 2주 내 회복이 되지만 극심한 가려움의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 빈대는 주로 야간에 수면 중인 사람을 흡혈하기 때문에 침대 등 사람이 잠을 자는 위치와 가까운 곳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즉 침대나 매트리스, 소파, 이불이나 침구 등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빈대가 발견되었다면요, 손으로 때려 잡거나 아니면 스팀 고열 등을 이용한 물리적으로 방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살충제를 이용한 화학적 방제 방법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물론 살충제는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제품이어야만 합니다. 빈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빈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물품을 가정으로 가져오지 않는 건데요. 예를 들어 중고 가구 등을 드릴 때 빈대의 흔적을 주의 깊게 살피시고요. 또 여행을 다녀오신 경우에는 여행 용품에 대한 철저한 소독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확실한 건 빈대는 고열에 약하니 고온 세탁 및 스팀 청소기, 드라이기 등을 잘 활용하여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3040 건강 프로젝트 시범 운영입니다. 최근 고령층에서의 노화 문제, 건강 문제뿐만이 아니라 30, 40대 또는 50대의 건강 문제도 매우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 환경은 점점 더 가공된 식품을 먹게 되고 엘리베이터 등에 의지하면서 점점 더 움직이지 않는 생활 습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특히 비만율이 제일 높은 30, 40대를 위한 건강 프로젝트를 시범 운영하고자 합니다. 직장인들도 함께 하기 위해서 11월 14일부터 12월 14일까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7시 야간에 운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체지방률 30% 이상 되시는 20명을 선별하여 보건소 4층 보건교육실에서 운동 및 상담 등으로 집중 관리해주고자 합니다. 협조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교육기간 중에 보건소 2층 출입문 보안 시간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안양천 관련해 가지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천구에서 소중한 자원이 있다면은 이제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우리 호암산하고 안양천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안양천이 굉장히 소중한데 이 안양천을 우리가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내년도 이제 하모니 이제 축제가 5월달에 있을 텐데요. 이때 우리 안양천에 안양천을 활용해서 하모니 축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하모니 축제인데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점이 뭐가 하모니냐 이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양천에 하모니를 좀 상징화할 수 있는 유등을 안양천에 좀 전시를 하는 방안 한번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등 아마 잘 아실 텐데 대부분 진주시에서 유등 축제를 합니다. 굉장히 유명하고요. 이게 열릴 때는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뭐 인산 이내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등 축제를 즐기고
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진주가 굉장히 잘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고요.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청계천에서도 유등축제를 하죠. 그래서 청계천에 할 때도 보면은 많은 시민들이 청계천에 나가서 유등을 즐기면서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 우리 안양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 건너편이 만약에 광명시였다면은, 광명시 구역이었다면은 절반만 우리고 유등축제 같은 걸 우리가 기획을 할 수 없겠죠. 근데 우리 다행히 우리 금화마을이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안양천을 우리가 호수처럼 다 온전히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 뭐 이런 유등축제를 할 필요성이 좀 제기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금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소외감이 있다. 우리가 금천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광명시 가깝고 안양천이 우리와 우리 금천구와 어떤 단절의 어떤 천처럼 이렇게 인식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차제에는 좀 불식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 하모니 축제에 우리가 대표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안양천을 활용해서 만들면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안양천은 물론 사람이 걷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시야가 탁 트인 광장으로서의 기능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우리가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비록 무리지만 대규모 광장으로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등축제가 아니더라도 향후에 이런 쪽으로 한번 직원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많이 해서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양천이 제가 한 3, 4년 전에 준소를 그때 요청을 했어요. 지금은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아마 물 반사가 이루어져서 야간에도 조명을 통해서 상당히 아름다운 전경이 연출되고 있는데, 취수과가 당시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거를 좀 준소를 할 수 없겠느냐 그랬는데, 이거를 12일을 다 끌어다가 몇 년간에 걸쳐서 지금 준소를 다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기왕 이런 좋은 환경이 이루어졌으니까 우리가 또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이 좀 문제가 될 텐데 지역경제과에 우리 하모니 축제를 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지정 기부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모니 축제 전에 5천만 원 정도가 기부를 하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알아보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 5천만 원 활용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우리 가산 디지털 단지에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한테도 우리가 이런 취지를 좀 알려서 기업들이 자기 기업 홍보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 가산 디지털 단지 자체를 홍보할 수 있는 유등을 만들어서 전시를 한다면은 이 또한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좀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유등이라는 게 뭐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시에도 한번 가서 벤치마킹을 좀 하시고, 서울시에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관계부서에서 가서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이랄까 문제점 이런 것들 경험을 한번 벤치마킹해서 도입 여부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만일에 유등이 좀 어렵더라도 뭐 다른 방안에 안양천 물길 자체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을 좀 검토해서 내년에는 좀 우리가 실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벌써 이제 11월 업무를 이제 잘 마감하고 또 내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또 본격적인 날씨도 이제 쌀쌀해지는 또 겨울철이 왔는데요. 겨울철에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죠. 첫 번째는 안전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나 또 진행되는 어떤 그 공사 현장, 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 시설들에 대한 겨울철 사고에 대한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요. 안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해서 안전 확보를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의 돌봄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고물가 또 고금리 이런 현상으로 이제 서민들이 생활도 더 팍팍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돌봄을 잘 실천해 갈 거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꾸준한 우리 노력인데요. 지자체의 존립 목적도 주민의 행복에 있고 또 주민들의 안전한 삶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사회 돌봄을 꾸준하게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련해서도 우리 오늘 이제 보고도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한 보고도 있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중앙정부 예산도 한 60조가 세수 결손이 이제 예상되기도 하고요. 또 서울시 예산도 한 올해 예산보다도 내년도 예산이 한 1조 5천억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금천 같은 상황은 그래도 이제 올해 대비 내년도에 이제 244억이 증가가 돼서 그나마 조금 이제 버틸 수 있는 여력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전체적인 재원과 또 예산들이 축소되고 또 부족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특히 이제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행사 시작 전에 우리 열리기 전에 금천 혁신 어워드 우수 부서 포상, 현장 행정 우수 부서 포상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금천 혁신 어워드도 이제 본격적으로 포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업무에 대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업들을 펼쳐내고 또 어떤 식으로 일들을 만들어낼 거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현장과 혁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혁신 어워드 포상을 했던 그런 의미를 잘 부서에서 살려서 항상 우리 주민들 편에서 또 수요자 입장에서 업무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혁신 어워드 우수 부서를 포상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각 부서별로 잘 점검을 해서 업무 혁신이 꾸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좀 약간 특별한 날입니다. 특별히 열리는 날인데요. 우리 구에서 지금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헌신해 주신 공로 연수 공직자분들이 계십니다. 한 30여 년간 공직에 또 헌신해 오시고 또 여러 가지 노력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오늘 무사하게 또 자랑스럽게 공로 연수에 들어가시는 공직자분들에게 우리가 모두 다 존경하고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를 위해서 지난 한 5년 기간이었죠. 2019년도 1월 1일 날 이제 취임하셔서 5년여 동안 우리 금천구와 동행을 해주신 우리 이제 김영성 부총장님이 계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 말씀드리고 또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김건탁 국장님, 또 김미아 과장님, 또 임미경 과장님도 현직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무한한 감사 말씀 먼저 드리면서
먼저 우리 김영선 부국장님부터 인사 말씀 잠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91년 4월 29일에 공무원이 돼서 이제 2023년 11월 말이 됐으니까 한 32년하고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공무원으로 살았습니다. 한 달 정도만 지나면은 이제 애증에 공무원을 이제 청산하고 민간인으로 이제 돌아갈 텐데요. 뭐 아쉬운 면도 많습니다만은 또 홀가분한 면도 또 더 많습니다. 공무원으로 마지막 5년을 제가 서울시가 아닌 이 금천구에서 보내면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과거를 좀 돌이켜 보면은 제가 91년에 아니면은 뭐 시험 공부하면서 세웠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목표, 뭐 출세 목표가 되겠죠. 출세 목표는 뭐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뭐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얻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인생의 원리에 대해서 한 10년간은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히려 제 뜻대로 되지 않는 분위기를 알았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해서 오히려 마음 공부를 많이 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원리가 어떻게 보면 자연의 원리와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일이 훨씬 많고 오히려 바라는 일이 되는 게 드물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 된 거에 대해서 상관없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뭐 저 개인적으로 마지막 5년 동안은 제가 이제 금천구에서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상당한 보람과 성취감을 느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제가 사실 어려운 주문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제 생각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많은 일이 이루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봄이나 여름을 항상 원하지만 항상 겨울이 오고요.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이별이 오기도 하고 영원히 행복하길 바라지만 또 그러지 못하고 또 어려운 시절이 옵니다. 직장에서도 좋은 상사 만나가지고 계속 있고 싶지만 또 잘 안 되고 동료하고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또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오히려 자연의 원리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마음의 평정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만이 또 우리 주민한테 우리 국민한테 더욱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하간 제가 마지막 이 공무원으로서의 소임을 금천구에서 보낼 수 있게 해주신 우리 구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는 우리 김건탁 복지가구국장님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공직 생활을 금천에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성훈 구청장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함께 해준 우리 1년 동안 함께 해준 우리 동료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이제 남은 한 달 정도 남은 공직 생활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우리 김미화 민원 여건과장님. 이런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그동안 같이 동료로서 해주셨던 많은 분들 감사했고 구청장님도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제 2의 인생을 지금보다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임미경 우리 과장님. 제 젊음을 갈아넣은 34년의 공직 생활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네,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보람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하여튼 말씀 뭐 짧게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아마 공직 생활 동안 많은 일들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이 오늘 회의에서 다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뭐 우리 이기충 동장님도 계시고 여러 또 공직지휘자분들 또 우리 많이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모든 우리 공직자분들의 노고와 또 열성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 정신을 살려서 앞으로도 우리 금천구 발전 또 금천구 행복을 위해서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같이 열심히 노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면서 회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11월 열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